새 신발 사러 매장 갔어. 똑같이 생긴 신발 두 켤레가 있네. 왼쪽은 8만 원, 오른쪽은 38만 원. 이게 뭐가 달라서 30만 원이나 더 비싼 걸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38만 원짜리가 훨씬 더 갖고 싶더라.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비싸면 더 갖고 싶어 할까? 자, 봐봐. 내 이름은 금토리야. 난 왜 비싸면 더 갖고 싶을까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사실 말이야, 이거 단순히 허영심 문제가 아니야. 뇌 구조의 문제거든. 만약 네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비싼 거 사고 이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통장 보고 후회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내용이 끝나고 나면 네 뇌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할지도 알게 돼. 자, 시작해보자. 먼저 실험 하나 보여줄게. 2008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 똑같은 와인을 준비하고 한 그룹엔 5달러짜리라고 알려줬어. 다른 그룹엔 45달러짜리라고 알려줬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와인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 45달러라고 들은 사람들이 와인이 훨씬 맛있다고 평가했거든. 뇌 스캔까지 찍어봤는데 쾌락 중추가 실제로 더 활성화됐어. 자, 봐봐. 이게 뭐냐면 비싼 게 실제로 더 좋아서가 아니라 비싸다는 정보 자체가 뇌를 속인 거야. 아니, 금토리, 그건 와인이잖아. 나는 그렇게 안 속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같은 실험을 진통제로 했거든. 똑같은 성분인데 한쪽은 저렴한 약, 한쪽은 비싼 브랜드 약이라고 했어. 결과가 어땠을까? 비싼 약이라고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통증을 훨씬 덜 느꼈대.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야. 근데 이게 의료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스타벅스 커피 5,000원, 편의점 커피 1,500원. 맛이 3.5배나 차이 날까? 사실 안 나.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를 사. 왜? 비싸니까.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왜 비싸면 더 갖고 싶을까? 답은 베블런 효과야. 소시타인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1899년에 발견한 이론이지. 보통 경제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잖아? 근데 어떤 제품들은 저거 반대야.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 이게 바로 베블런 효과야.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 뇌는 가격을 품질의 신호로 읽어. 비싸다는 건 곧 좋다라는 공식이 무의식에 박혀 있거든. 예를 들어 볼게. 상황 1. 카페에서 아메리카노가 2,000원이래. 괜찮네 하고 마셔. 상황 2. 다른 카페에 갔더니 똑같은 아메리카노가 8,000원이래. 그럼 뇌는 이렇게 생각하지. 이 집 원두는 뭔가 특별하겠지? 같은 커피인데 말이야. 이게 바로 뇌가 가격에 속는 거야. 그럼 왜 우리 뇌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유가 세 가지 있어. 첫째, 품질 판단이 어려울 때야. 우리는 와인 전문가가 아니잖아. 신발 소재 전문가도 아니고 커피 원두 감별사도 아니야.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 바로 가격이야. 가격이 유일하게 확실한 정보거든. 비싸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뇌가 지름길을 찾는 거야. 둘째, 사회적 신호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 가방 기능이 좋아서? 아니지. 나 이 정도는 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걸 사회학에서는 과시적 소비라고 불러. 비싼 걸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싼 걸 샀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지. 아이폰 뒷면에 사과 로고가 크게 있는 이유? 나 아이폰 써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셋째, 자기 합리화야. 사실 이게 제일 무서워. 비싼 거 사고 나면 이게 더 좋을 거야. 나한테 가치가 있어.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라며 스스로 납득시켜. 왜? 비싼 돈 썼는데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 심리학에선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불러. 30만 원 주고 신발 샀는데 별로라고 인정하면 내가 바보가 되잖아. 그래서 뇌가 자동으로 방어해. 아니야, 이건 좋은 신발이야.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라고 스스로 세뇌하는 거지. 자, 이제 진짜 무서운 계산을 보여줄게. 평범한 직장인이 배블런 효과 때문에 매달 쓰는 돈을 계산해봤어. 커피는 스타벅스 대 편의점, 한 달 차액 약 7만 원. 옷은 브랜드 대 노브랜드, 한 달 차액 약 15만 원. 화장품은 명품 대 일반, 한 달 차액 약 10만 원. 식사는 분위기 맛집 대 가성비 식당, 차액 약 8만 원. 합치면 한 달에 40만 원이야. 1년이면 480만 원, 20년이면 9,600만 원이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만약 이 40만 원을 매달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 10%로 계산했을 때 20년 후엔 무려 3억 원이야. 다시 한번 말할게. 비싼 게 좋을 거야 라는 착각이 20년 동안 쌓이면 내 통장에서 3억이 날아가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에이, 금토리 너무 극단적이야.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잖아. 맞아. 어떤 건 진짜 더 좋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실제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야. 비유하자면 눈 가리고 음식 먹는 거랑 똑같아. 똑같은 맛인데 이건 미슐랭 요리입니다 라고 들으면 진짜 맛있게 느껴져. 하지만 눈 가리고 먹으면 못 맞춰. 우리는 맛을 먹는 게 아니라 가격을 먹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의지력으로 안 돼. 시스템으로 막아야 해. 3단계 솔루션 보여줄게. 1단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봐라. 비싼 거 사기 전에 가격표 가리고 써봐. 명품 화장품 사고 싶어? 그럼 일반 제품이랑 섞어놓고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써봐. 진짜로 30만 원 가치만큼 차이가 나? 대부분은 못 느껴. 커피도 컵 바꿔서 마셔봐. 맹세코 못 맞춰. 가격 정보 없이 경험해봐. 그럼 진짜 차이가 보여. 2단계, 기능만 보고 사라. 비싼 거 사기 전에 종이에 적어봐. 내가 이 제품에서 원하는 기능이 뭐지? 신발이라면 편함, 튼튼함, 디자인. 이게 전부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유는 브랜드 로고나 남들의 시선이지. 이건 기능을 사는 게 아니라 상상을 사는 거야. 이거 신으면 내가 달라 보일 거야 라는 상상.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네 신발 안 봐. 자기 신발 고르느라 바빠. 그러니까 기능만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걸 사. 3단계, 10% 룰을 써라. 이건 내가 만든 규칙인데 비싼 거 살 때 10%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200만 원짜리 가방을 180만 원에 파는 곳이 있는지 면세점, 아울렛, 중고를 다 뒤져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더 싸게 살 방법을 찾는 동안 구매 충동이 식어버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바로 머리 식히기야. 3일만 지나면 사고 싶었던 마음의 80%가 사라져.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 내 지인 중에 월급 3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었어. 맨날 비싼 게 품질도 좋아 라고 말하던 사람인데 이 3단계를 적용했지. 첫 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더니 화장품이랑 커피 맛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자존심 상하더라. 둘째 달, 브랜드 로고 떼고 기능만 보고 쇼핑했더니 지출이 3분의 1로 줄었어. 셋째 달, 사기 전에 3일만 기다렸더니 구매 포기율이 70%나 됐지. 결과적으로 한 달 소비가 40만 원 줄었어. 1년 뒤 저축 계좌엔 480만 원이 더 쌓였지. 본인 말로는 뭘 포기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 이게 핵심이야. 우리는 가격을 사는 거지 가치를 사는 게 아니었어. 자, 정리해줄게. 왜 비싸면 더 갖고 싶을까? 배불런 효과 때문이야. 뇌가 가격을 품질로 착각하고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게 쌓이면 3억이 날아가. 3억. 내 집 마련할 돈, 자녀 교육비, 조기 은퇴 자금이 비싼 게 좋을 거야 라는 착각으로 사라지는 거야. 3단계. 1. 블라인드 테스트하기. 2. 기능만 보고 구매하기. 3. 10% 룰로 머리 식히기. 이거 3개월만 해봐. 그럼 네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진짜야. 내가 장담해. 자, 만약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줘. 앞으로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거거든. 다음 영상은 왜 현금은 아끼고 카드는 펑펑 쓸까? 야, 지불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좋아요도 잊지 마. 댓글로 알려줘. 너는 배불런 효과 때문에 어떤 걸 샀었는지, 그리고 이 3단계 중에 뭘 먼저 해볼 건지 기다릴게.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봐.